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국어 온라인 학습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험이 끝났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끝난 거 아니죠? 학교 생활이 끝난 거 아니죠? 마음 다잡고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고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이 나태해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 방학 동안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조언하려고 합니다. 밑에 부제를 보시면 만만하지 않은 국어 영역 만만하게 바라보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적을 정복하려면 적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물론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적이 아닌 친구가 되어야겠지만 국어가 어떤 과목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국어를 공부할지 감을 잡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볼륨 키우시고요. 게임 잠시 끄시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지금까지 국어 교과를 항상 배워왔습니다. 그 국어 교과 안에 어떠한 영역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 안에 세분화된 영역들이 고등학교에는 독립된 과목으로 심화 확장되기 때문에 각 과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국어 영역 정확히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국어책에 보시면 문법만 있는 게 아니죠. 문학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듣기, 말하기를 왜 묶어놨을까요? 우리 듣기는 독립된 활동이 아니죠.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걸 듣는 겁니다. 즉 듣기와 말하기는 짝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화자와 청자가 짝꿍이듯 듣기와 말하기도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영역이 있죠. 자, 이 읽기와 문학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학은 시, 소설, 수필, 산문 이런 다양한 장르들의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읽기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면서 플러스 설명문, 논설문 다양한 종류의 읽기가 포함하기 때문에 읽기와 문학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쓰기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험에서 고쳐쓰기, 쓰기의 과정 이런 걸 배웠죠? 그러한 쓰기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법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학 파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 영역이라 함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까지 국어라는 과목 안에 이러한 영역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이 방금 고1 때까지라고 범위를 정했죠. 그 이후에는 과목명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중학교 졸업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에 실력 발휘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원하는 전공을 심화 공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눈을 넓게 봐야겠죠. 당장 중3 때의 국어 수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국어 영역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중3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인문계 학교, 일반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 모든 과목들을 배울 거고요. 특성화 학교는 경우에 따라서 교과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네모 안에 보시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5개의 명칭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진로 선택도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묶어서 국어 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국어와 문학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 각각 독립된 수업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가르치셨죠? 근데 고등학교에는 고1 때 국어 선생님 따로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선생님, 언어와 매체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한 분이 다른 교과서로 세분화된 교과를 지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어 각각이 교과목으로 설정돼서 각각 다른 교과서, 다른 자료로 학습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적응할 때 어려움이 없겠죠? 자, 지금까지 국어는 단순히 국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양한 명칭을 가진 국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 이름들을 다시 언급해보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된 교과목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어의 어떤 영역과 일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중학교 국어의 내용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러한 일반적인 국어의 내용들을 함께 뭉뚱그려서 배우는 지금 중학교에서의 국어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집중하셔야겠죠? 두 번째, 화법과 작문입니다. 자, 화법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학생들에게 화법을 강조합니다. 말하고 듣는 태도, 말하고 듣는 방법을 강조하는데요.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이지만 우리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즉 화법은 듣기, 말하기를 함께 공부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문이라는 것은 작문 실력이 출중한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화법과 작문은 듣기, 말하기 영역 그리고 쓰기 영역을 심화 확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앞반 친구들에게는 기출문제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수능 문제를 보시면 수능 문제도 화법과 작문 영역,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법과 작문 관련해서는 듣고 말하는 대화 상황을 문제로 제시하거나 글 쓰는 과정, 고쳐쓰기 이런 것들을 심화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영역입니다. 자, 독서는 감이 오시죠? 소설책 읽고 단순히 이런 활동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그렇죠. 읽기 영역을 심화 확장한 내용인데요. 독서의 영역을 보시면 사회문화, 기술, 과학, 예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비문학과 관련이 있고요. 앞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비문학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비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고요. 비문학은 감상이 아니라 분석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 있죠. 즉 선생님은 수능시험에서 문법, 그 다음에 독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하면 반드시 실력이 향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이름이 생소합니다. 선생님 때는 이런 명칭이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 국어 있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있고 문학도 있는데 안 나온 한 가지 있죠? 그렇죠. 문법입니다. 즉 언어와 매체는 문법 영역 플러스 요즘 강조되고 있는 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 확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매체 바르게 읽기 마지막 4단원 시험 봤었죠? 그럼 매체의 종류, 사용상에 조심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에서 독립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학인데요. 문학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시, 소설, 수필 다양한 장르들, 문학 장르들을 모두 합쳐서 문학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 영역별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영역은 독서, 그 다음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 이유는 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실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나 국어 영역 다 끝냈어 라는 말 가능할까요?
네, 절반은 가능하고 절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표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선생님이 끝낸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파트는 바로 언어와 매체, 즉 문법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끝낸 후 수능을 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아직 수능 보려면 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은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어와 매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끝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언어와 매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원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출판사에 따라서 교과서의 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배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즉 내년 3학년 때 배운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먼저 두 번째 단원 보이시죠? 매체와 매체 언어, 매체의 유형과 특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체를 활용하려고 했던 그 자료들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매체 유형, 비디오, 시각 자료냐, 아니면 청각 자료냐, 복합 자료냐, 각각의 매체들의 특성,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미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고등학교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있네요. 자, 단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단어와 국어 생활인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중1 꼬꼬마 시절에 배웠습니다. 품사 이미 배우셨죠? 그 다음 단어의 의미 관계 배웠을 겁니다. 자, 1학년 1학기에 언어의 세계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학습했고요. 그 다음 1학년 2학기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낯설고 생소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부분 강조하는데요. 음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규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우리 이번에 시험 공부했던 기억나죠? 즉 2학년 2학기 한글과 국어 생활에 나왔던 내용이 고등학교에 심화돼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음운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3학년 1학기에 소중한 우리말이라는 큰 단원 안에 음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온댔지 하고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문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 2학기 문장과 글쓰기 단원에서 배울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아직 배우지도 않은 고등학교 이 목차를 보여주는 이유 명심하세요. 이미 중학교에 배운 내용들이 반복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을 탄탄히 복습해 놓고 고등학교에 가야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 빠르게 다른 공부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담화의 다양한 갈래, 담화 우리 배웠죠? 1학기 때 배웠는데요. 시험도 봤습니다. 담화와 의사소통이라는 단원에서 이미 학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선생님 표시하진 않았지만 국어의 역사와 다양성 이런 내용들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지금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보여줬던 이유는 중학교 때 학습한 것이 바탕이 돼야 고등학교 국어, 특히 언어와 매체 부분을 공부할 수 있구나.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학습해 놓은 상태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언어와 매체의 절반가량을 학습했지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지요? 자, 배웠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 새롭게 공부한다는 건 이미 공부를 마치고 온 친구들과 속도전에서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오죠? 남은 내용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 끝나고 아직 방학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문법 영역의 공부를 시작하길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3학년 때 배울 문법 내용을 공부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품사 기억 안 나시죠? 단어의 의미 관계, 어휘의 양상 이런 거 이미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렇다면 1학년 때부터 학습했던 1학년 때 학습했던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품사, 어휘,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담화라든지 아니면 훈민정음, 아니면 한글 맞춤법 이런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문법 영역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3학년에 올라가야 새롭게 배우는 의문이나 문장과 같은 내용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특히 문장을 배울 때에는요, 품사랑 매우 헷갈려요. 즉 품사를 정확히 기억해놔야 앞으로 중3 때 배울 내용에 혼란이 없을 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강의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유튜브에 수업 영상을 보관하려고 올렸더니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무료 강의, 특히 문법 영역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사실 선생님은 국어에 문제집을 추천하진 않지만 이 언어와 매체, 즉 문법 부분의 문제집을 한 권 준비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문법 영역은요, 어느 출판사가 좋다 이런 걸 사실 선생님이 권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한 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법 문제집은요, 모든 출판사가 다 얇고 한 권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한 권을 가지고 고3 때까지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무난하게 EBS 문제집도 괜찮고요. 우리 출판사랑 관련된 문제집도 괜찮습니다. 자, 서점에 가서 문법 문제집 한번 훑어보면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건 빼시고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문제집 한 권 길잡이 삼아서 고3 때까지 두고두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문법은 끝낼 수 있고요. 고1 때까지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2, 고3이 돼서 다시 품사를 공부하고 어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늦습니다. 문법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번 방학 동안에도 절반 이상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중1 때 배웠던 문법 내용, 중2에 학습했던 문법 내용 위주로 철저히 복습해 놓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조금 깁니다. 왜 살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즉, 왜 살아가 아니고요. 어떻게 살까가 중요하겠죠. 이미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 건지 괴롭게 살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난 왜 태어났지가 아니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